네, 정치평론가 박진영 교수 만나보겠습니다. 박진영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아유, 오랜만에 박진영입니다. 뵙습니다. 네. 자, 10월 16일에 이제 보궐선거가 있습니다. 우리 박진영 교수님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제가 좀 늘 보수적 전망을 하잖아요. 네네네. 아, 그래야지 평론가가. 네. 서울시 교육감 선거는 뭐 민주진보 후보가 이기지 않을까. 아, 정근식 생각이- 후보가. 네, 생각이 예. 들고요. 예. 강화도는 그대로 국민의힘. 그리고 그래요. 예. 금정구는 그래도 국민의힘이 유리하지 않을까. 아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니, 강화 같은 경우는 지금 그 국민의힘 후보가 지난 총선 때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됐고, 아울러 네네. 지금 안상수 전 인천시장이 나와서 여권표를 갉아먹는 것 같은데도 뭐 패색이 짙습니까, 야권이? 원래 보궐선거는 투표율이 낮거든요. 네네. 투표율이 낮다는 것은 적극 지지층, 그다음에 정당 내에 로얄티가 강한 사람들이 주로 참여한다. 이런 네네. 뜻입니다. 예. 조직 선거가 된다는 뜻이죠. 예. 특히 대도시 지역이 아닌 이 농촌 지역의 보궐선거는 철저하게 기존의 당력에 의해서 결정납니다. 예. 그렇죠. 예, 그런 부분에서 저는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이분이 다시 보궐선거를 해야 될 가능성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당선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 사실 제정신인 정당이면 이러면 안 되죠. 그렇죠. 예. 사실 후보를 사퇴시켜야 되는 게 맞죠. 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죠. 네. 거기서 그 자기 당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더라도 후보를 내지 말아야죠. 그 세종시에서 예전 총선 때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후보 물렸잖아요. 네네. 아, 그런 기계와 진정성을 기대할 수 있는 정당이 아니죠. 근데 금정구청장 같은 경우는 조금 기대해 볼 만하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기대는 저도 하고 있습니다. 네. 단일화의 시너지 효과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단일화의 시너지 효과가 있으려면 네. 조국 대표가 금정구에 상주하셔야 돼요. 아. 영광이라든가 예. 또는 뭐 곡성에 가서 상주하실 게 아니라, 아하. 왜냐하면요, 그 조국 혁신당이 단일화 경선에서 졌잖아요. 네네네. 진 쪽이 그런 진정성과 어떤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모습을 보여준다면은 이 약 지지층들이 네.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 말씀이 참 옳다고 보는 게 지금 만약 금정에서 열심히 민주당 후보를 위해 선거운동하면은 영광이나 곡성 좀 이기기를 기대하는 그곳에서 도리어 플러스 요인이 많이 발생할 것 같아요. 조국 혁신당. 그렇죠. 그걸 이제 우리 이른바 이제 뭐 시소 효과 이런 이야기들도 하는데, 네네. 통량은 같아요. 한쪽이 내려가면 한쪽이 올라가는 겁니다. 네. 제가 금투세 관련해서 민주당에 쓴소리를 하는 게, 좌로 가면은 오른쪽이 비고 오른쪽으로 보면은 좌쪽이 빈다. 그런 이야기를 드리거든요. 네네네. 비슷한 거예요. 예. 총량이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조국 장관이 진정으로 영광이라든가 곡성의 성적을 잘 내고 싶다면 오히려 부산 금정에 가서 움직이는 것이 진정성을 어필하는 좋은 방법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들고요. 네. 장기적으로 뭐 대선 후보까지 생각하신다면 더더욱 그럴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제가 감히 조언을 드립니다. 또 고향이 부산이고 또 부산을 이제 우군으로 만들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은 부산에서 이렇게 희생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 좋을 텐데 뭐 그럴 마음은 없어 보입니다. 조국 혁신당이 지금 영광하고 곡선에 호남에 이제 후보를 냈는데 여기서 조국 혁신당이 당선자를 낼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죠? 네, 당선될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제가 영광 갔다 왔잖아요. 네네네. 곡성도 잠깐 들렀는데요. 실제로 이 지방자치에서 네. 민주당과 또는 토로 불리는 무소속들이 네. 지방을 지배한 것에 대한 불만들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조국 혁신당이라든가 진보당과 같은 네. 새로운 대체 세력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열망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선거를 우리가 이제 전일적 선거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건 뭐냐면은 중앙 정치가 지방 정치까지 지배하는 구조예요. 이건 사실 나쁜 것입니다만은 현상이거든요. 대세적 네. 현상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뭐 영남이든 호남이든 전부 다 정권 심판론이라는 기공 구도가 잡혀 있기 때문에 정권 심판론은 결국은 제1야당에게 힘을 몰아주자라는 논리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밴드웨건 효과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이게. 예. 그리고 뭐 곡성 같은 데는 보니까 조국 혁신당 후보가 상대적으로 좀 괜찮아요. 그런데 영광 같은 경우에는 이 후보 경쟁력 부분에서 오히려 지금 진보당 후보가 약진하는 추세더라고요. 그 저기 호국
학도 호국단 출신 장현 네, 후보. 뭐 그런 경력도 있는 것 같고 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그 아마 여차하면 영광에서는 저는 진보당이 굉장히 약진할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2등으로 올라설 수도 있다. 네네네. 아니 근데 조국혁신당은 왜 후보를 그런 사람을 공천했나 몰라요. 장현 줍기 한 씨. 거잖아요. 줍기. 줍기, 이삭 줍기. 그 장현 그렇죠. 씨가 민주당의 문을 두드렸다가 안 되니까 조국혁신당 후보로 나온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유권자들이 생각하는 게 원래 한 식구였는데 어떤 권력력 때문에 나온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진보당 같은 경우는 어쨌든 결이 다릅니다. 진보적인 정치적 이념에 동의하든 않든 네. 분명히 다른 사람들이다. 다른 방식으로서 지역 주민들과 생활 정치를 하려고 한다라는 그런 느낌을 주고 있는 거고요. 네. 곡성의 후보가 조국혁신당 후보가 좀 풀뿌리 민주주의 이런 데 좀 나름 좀 최적화된 후보더라고요. 네. 만약에 그런 분이 영광에 나왔더라면은 예. 또 좀 다를 수 있겠죠. 바람이 일어날 수 있었다. 예. 네네. 알겠습니다. 아니 뭐 학도 호국당 출신이었던 걸 알았다면은 조국혁신당에서 공천을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래서 조국혁신당이 멀었다. 이런 후보를 검증하는 능력조차 없는 그런 정당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 아니 저는 더 근본적으로 네. 민주당에 있던 사람을 데리고 가서 후보를 낼 거면은 후보를 안 내야죠. 그게 네. 본질이라고 봅니다. 예. 사실 저는 뭐 조국혁신당을 정의당 2라고 비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잘 나갈 때에 잘할 때에 정의당만큼이나 해라. 예. 정의당은 민주당이 책임지지 못하는 어떤 진보적 역할들 네. 그리고 돌격대 역할들 그리고 이 노동자 농민들의 애환을 쓸어 담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네. 물론 심상정 대표 시절부터 좀 맛이 갔습니다만은 네네. 그러나 지금의 조국혁신당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민주당에서 나간 분들이에요. 네. 같은 사람들이에요. 예. 별 차이가 없습니다. 네. 예. 아니 그 지난 총선 때 지민 비조 그러니까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대표는 조국혁신당 찍어라 이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뭐 자강하겠다, 자립하겠다 이런 뜻은 없어 보였고 유시민 작가 같은 경우에는 프로젝트 정당이었다라고도 얘기했는데 저는 유닛 정당이라고 표현을 썼고요. 네, 단일 주제의 한시적 정당이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네, 지난번에 조국혁신당은 역할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예, 연동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상황에서의 예, 민주당 사표를 먹어야 되는 역할들 예, 그리고 민주당이 공천 과정에서 어쨌든 간에 떨어져 나간 부위가 있습니다. 이낙연 시 중심으로 나간 부위라든가 이분들에게 표를 가지 않도록 그 표를 먹어오는 역할들 이런 것들이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하는 행태로 봐서는 제가 봤을 때는 민주당과 별반 다르지 않으면서 네, 우리가 따로 독자 권력을 먹어야 되겠어라는 하나의 뭐랄까 기득권 발판이 생긴 것을 놓지 않겠다는 모습으로 보여요.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지금 조국혁신당의 비례대표로 계시는 분들이 네. 연고지가 호남이 많다는 거예요. 아, 그분들이 비례로 됐는데 다음에 다시 지역구 가기 위해서 저렇게 호남에 공들이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는 분도 계셔요. 이런 이야기까지 나온다는 것은 그 진정성이 굉장히 훼손됐다는 뜻이거든요. 조국 대표가 그런 분이라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비판들에 조국 대표가 굉장히 섬세하게 귀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국 대표는 왜 당을 만들었을까요? 본인이 주도가 돼서 만든 당이 조국혁신당인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어쨌든 간에 연동형이라는 제도 탓에 빈 공간이 존재했고 본인도 정치적으로 이 부활을 할 필요성이 있었고 그러나 그 부활에 이 어떤 부담감 플러스가 있던 마이너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민주당에 지우기 싫었고 네. 이런 부분들 이해가 됩니다. 그 상황들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은 지금의 정상적인 정당 구조를 갖추겠다고 하는 시도는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글쎄요. 그러니까 지금 자강 자립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대선 때 후보 내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건 또. 그건 뭐 저는 동의합니다. 대선 때 후보 낼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요. 네. 이 당이 윤석열 심판과 검찰 독재 해체 정당이기 때문에 그 핵심은 대선 아닙니까? 대통령 바뀌면 바뀌는 거예요. 그런 그런데 부분에서 저는 조국 대표가 대통령의 선거에 출마하는 좀 굉장히 환영합니다. 그게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그 전략적 프로세스를 해서 진민 비조가 뭡니까? 민주당 표를 얻어서 당선됐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민주당과 단일화해야 될 거 아닙니까? 민주당과 단일화해야 될 사람이 전략적으로 민주당 지지자들한테 갈라치기를 당하고 네. 그 사람들에게 어떤 뭐라고 합니까? 조롱당하고 우리는 예. 다른 사람이야라고 인식되는 게 좋겠어요? 조국 대표가 어디 가서 딴 대표 갖고 옵니까? 제가 지난번
총선 때 분석을 해보니까 네. 조국 대표가 가지고 간 표의 한 40%는 민주당 표예요. 그거밖에 안 돼요? 저는 한 4, 뭐 50% 정도 됩니다. 80에서 90%가 민주당 표가 아닐까 싶은데 아니 어디서 가져와요? 그러면 그게? 뭐 어쨌든 간에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대선 독자 후보로 나오고 결국 단일화 프로세스로 가야 된다 이건데 이 과정에서 우리는 이제 안철수 문재인 단일화 그 과정을 보면서 야 이건 뭐 단일화가 이렇게 애먹는 단일화가 되면은 안 되겠다 이런. 그래도 했잖아요. 근데 결국 졌잖아요. 결과는. 아니, 그러니까 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제가 조국 대표한테 조언하자면 이런 거예요. 예. 정몽준 안철수 모델을 택하시라. 예. 애초부터 풀뿌리부터 조직 짜가지고 예. 민주당하고 갈등 관계 만들지 마시고 예. 차라리 민주당 내에 약지지층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자기 기반으로 삼으시라.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조국 대표가 만약에 그 지금 대법원 판결을 이제 앞에 두고 있는데 그 이전에 1심, 2심 다 졌단 말이에요. 네네. 파기환송되면 참 좋겠습니다. 무죄 취지로 그렇게 해서 정치적으로 뭐 직을 잃는다든지 그러진 않았으면 좋겠는데. 아니 제가 자꾸 의심되는 게 조국 대표가 대법원 판결로 유죄가 나오고 네. 법률적으로 정치를 못하는 상황이 돼서 네. 그 후계 구도를 생각하고 예. 조국 대표 주위의 사람들이 조국 대표를 자꾸 이런 식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닌가 라는 의심을 저는 하고 있어요. 이번에 후보 냅시다. 우리 자립 자강으로 갑시다. 이렇게 계속 말하자면 조국 대표에게 압박을 가하는 세력들이 이제 조국 이후를 노리고 있는 자들이다. 그런 의심이 드는 게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호남 연고가 있는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의원 뭐 또는 이 정당에 대한 정체성 문제를 민주당과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의원 이런 사람들이 제가 자꾸 의심되는 거예요. 아 그래요. 아니 그렇다면 이제 조국 대표가 확실하게 그 당의 어떤 이재명 대표처럼 리더십을 발휘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네요. 아니 뭐 솔직히 그 당은 그냥 조국당이에요. 제가 조국당이라는 거 어떤 분들이 혁신당으로 불러달라고 하는데 조국당이지. 조국 대표 때문에 만들어진 당이에요. 네, 모든 네, 그 네. 국회의원들이 전부 다 조국 때문에 당선된 거지 자기 능력으로 당선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아는 사람이 없지 사실은. 네. 조국 외에는.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조국 대표로서는 이번에 실점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재보선 과정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예. 그 신장식 의원을 좋아하는데 다르잖아요. 예. 뿌리가 다르잖아요. 예, 그래서 예. 저는 우리 조국 대표가 신장식 의원에게 너무 많은 권한을 주는 것 자체가 당 운영에 제가 뭐 외부자지만 비판하자면 네.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합니다. 네. 조국 대표 이후를 노리고 있는 움직임이 포착된다 이런 얘기도 나와요. 신장식 네. 의원이. 예. 아니 신장식 의원뿐이 아니라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신장식 의원은 진보 정당 방식의 풀뿌리 정당이라든가 아래로부터의 그 차곡차곡 쌓아올린 조직으로서의 정당을 하고 싶을 거야. 네. 그 사람들은 그렇게 정당 논리를 배운 거예요. 네. 그분보다 더 문제인 사람들은 호남 연고가 있는 저는 의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분들이 훨씬 더 사심이 강하다고 생각하고 신장식 의원은 그게 소신이에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 부분은. 네. 그런 분들이 지금 조국혁신당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점이 좀 안타깝네요. 사실 풀뿌리 정당 하려면 밑바닥부터 해서 사람 모으고 또 정강 정책으로 이렇게 조직화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신장식이 조국혁신당을 진보정당으로 가지고 가겠다라는 꿈이 있다면은 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러나 조국 대표라든가 나머지 분들은 신장식 의원과 노선이 다르잖아요. 네. 정치 사상이. 많이 다르죠. 예. 그럼 민주당이잖아요. 솔직히 나머지 분들은. 그렇죠. 예. 네. 그 한동훈이 용산과 차별화를 지금 하려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이게 가능할까요? 안 하면 죽는데 할 수밖에 그렇죠. 없죠. 보는 그렇죠. 거. 네. 죽이려고 해요. 지금 뭐 용산에서 나오는 소문을 들어보면은 취임 100일을 맞아서 한동훈을 날리고 비대위를 선물로 줄 것이다.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 저기 김대남 그 녹취록이 사실이라면 네. 오랫동안 한동훈을 당선시키지 않고 또는 날리기 위해서 고심했다는 것이 드러나잖아요. 네. 그럼 한동훈도 자구책을 만들어야죠. 어디까지 나갈까요? 한동훈이. 저는 사과까지 갈 거라고 봅니다. 김건희 사과면 수용한다? 김건희 사과인데 예. 이게 한동훈도 검사고 윤석열도 검사잖아요. 예. 검사의 사과는 죄를 인정한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거든요. 아. 그렇게 해서 한동훈은 윤석열을
정치적으로 다시 올마매놓고 거기에서 타협점을 찾으려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야, 진짜 그러네. 우리 야권 사람들은 사과는 그냥 정치적 레토릭일 뿐인데 네. 이 저쪽에서는 사과라고 하는 것이 사실 인정, 범죄 인정 이렇게 네. 또 엮이다 보니까 그럼 결국 뭐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겠네요. 사과를 하라는 얘기는 특검을 수용하라 이런 압박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지금 이미 민심은 그 말뿐인 사과로 다독여질 그런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친한 의원들이 네. 사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과에 구체적 항목을 지정하지 않아요. 기업백이냐, 도이치모터스냐, 예. 선거 개입이냐. 예. 그건 뭐냐면은 목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해서 김건희를 일단 꿰놓겠다는 겁니다. 네. 꿰놓고 특검으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당정 관계에서 본인들이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향으로 흘러와 버리면은 네. 특검을 막아주는 거예요. 저는 저는 그 친한들을 믿지도 않을 뿐더러 그렇다고 방치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들은 여론의 압박에 의해서 움직일 거예요. 그렇지. 국민의힘 네. 의원들이 다 그렇죠. 사실은. 네. 자기들이 다음에 장사할 때 이거 못하겠다 싶을 정도로 국민들의 분노와 반목이 세지면은 패기 들죠. 걔네들도. 장사를 계속 해야 하니까. 자, 레임덕이 얼마 나왔습니까? 교수님. 지금 윤석열 레임덕은 이번 국정감사 끝나면은 본격적으로 시작될 거라고 보고요. 네. 국정감사 끝나고 민주당이 국정조사로 이어가야 됩니다. 예, 그래야지만이 특검으로 저는 1, 2월 달 안에 한번 승부를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특검 아닙니다. 저는 특검은 당연히 하는 거지만 네.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꾸 야권에서 착각하고 있는 게 예. 특검이라는 것을 통해서 형사법적인 스모킹건을 찾아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예. 그게 아닙니다. 여론이 탄핵하는 겁니다. 그렇지. 예. 여론이 탄핵하면 여론이 한 자루씩 밑으로 떨어지면 탄핵하는 겁니다. 뭐 지금 윤석열이 꿈쩍도 안 하는 것 같지만 거의 뭐 밑둥이 다 드러났어요. 그렇잖아요. 네네. 예. 네네. 1, 2월에 탄핵 시도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내년 연초에는 어떻게든 결판이 나겠군요. 결국은 윤석열의 지지율입니다. 지지율이 박근혜처럼 한 자릿수로 떨어져야 됩니다. 네. 이를 위해서 더욱 민주당이 노력해야 할 테고 경주를 해야 하겠습니다. 예. 민주당도 노력해야 되지만 보수가 분열돼야 됩니다. 분열될 것 같아요? 글쎄요. 간단치 않죠. 예. 사실은 네. 박근혜 때 한번 그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그때 프로세스대로 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굵직한 대체제가 있어야 됩니다. 메시아가. 네. 그쪽의 메시아. 한동훈은 어렵고. 그리고 한동훈이 메시아로서의 능력이 부족하죠. 가능성이 약하죠. 네. 그러나 뭐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는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 메시아는 검증되지 않은 사람이어야 되거든요. 네. 그렇죠. 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시적으로나마 한동훈을 응원해야 되는 그런 참 망극한 상황이 됐네요. 예. 네네. 알겠습니다. 자,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진영 정치평론가와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